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망연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방법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왜 어떤 분들은 점점 더 무거워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물건을 비우는 용기.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물건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를 채워야 안심이 되었죠. 집도, 통장도, 장롱도 가득 채워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든 김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요. 어느 날 옷장을 반으로 줄였더니 아침에 뭘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줄고 세탁할 양도 줄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물건이 적은 환경에서 사는 노인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건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까지 소모시키거든요.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추억에만 매달려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처음엔 아깝고 미련이 남겠지만 비워낼수록 숨통이 트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자식 걱정을 내려놓기.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것, 바로 자식 걱정입니다. 결혼은 언제 할까? 직장은 안정적일까? 손주는 잘 크고 있을까? 끝없는 걱정의 연속이죠. 75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딸이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딸은 이미 어른이고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요. 제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제 걱정이 딸의 인생을 바꾸지도 못한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응원과 지지뿐이에요.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지도록 우리는 우리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3. 건강염려증 버리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하고 TV에서 건강 프로그램만 보면서 자기 증상과 비교하는 분들 많으시죠.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10년간 건강염려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매일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하고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나중엔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죠. 그런데 한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인데 왜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병을 키우고 있었구나. 정기 검진은 받되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몸의 신호를 듣되 모든 신호를 병으로 해석하지는 마세요. 나이 들면 어디 한두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받아들이고 함께 가는 겁니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 그만두기. 요즘은 70대, 80대도 젊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염색하고 성형하고 젊은 옷을 입으려 하죠. 물론 자기 관리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부정하려는 건 다른 문제예요.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60대 초반까지는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가 너무 신경 쓰였어요. 피부과 헤어숍을 달고 살았죠.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70 넘어서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나이인데, 뭐 그냥 편한 옷 입고, 짧게 자른 흰머리로 다니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품위 있다고요.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더 아름다워집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이야기고, 백발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자연스러운 나이듦이야말로 진짜 멋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놓아주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죠. 과거에 대한 후회는 현재를 살 수 없게 만듭니다. 78세 강철수 할아버지는 30년간 사업 실패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60대에 큰 사업을 벌였다가 망했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이 한심하고,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손주가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때 실패 안 했으면 지금의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 실패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어요. 실수도, 실패도 모두 우리를 만든 재료입니다. 후회 대신 수용을, 자책 대신 자비를 선택하세요. 육타인의 시선 무시하기,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옷을 입네. 노인이 뭘 배워. 이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69세 윤미경 할머니는 65세에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나이 들어서 무리한다고요? 심지어 가족들도 말렸죠. 하지만 전 하고 싶었어요. 4년째 하고 있는데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인생의 후반전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할 시간입니다. 남들이 뭐라든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완벽주의 내려놓기.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그만 놓아도 됩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고, 요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73세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깔끔쟁이로 살았어요. 먼지 하나 못 참고 모든 게 정리정돈 되어야 했죠. 근데 70 넘어서 관절염이 와서 청소가 힘들어졌어요. 처음엔 우울했는데 어느 날 생각했죠. 조금 지저분하면 어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대충 청소하고 편하게 살아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완벽은 환상입니다. 적당히 느슨하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나이 들수록 대충의 지혜를 배워야 해요. 팔미련 없이 관계 정리하기.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도,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 의무적인 만남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70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5년 전 친구 관계를 대폭 줄였습니다. 젊었을 땐 친구가 많다는 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만나면 피곤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랑만 하거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들이요. 용기 내서 거리를 뒀더니 진짜 좋은 친구 5명만 남았어요. 그 친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니까 훨씬 행복해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만나면 웃게 되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세요. 그게 홀가분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버리기.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돈을 모으려는 집착은 현재를 희생시킵니다. 적당히 쓰고 적당히 즐기세요. 76세 박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80까지 모아서 뭐해요? 쓸 때 써야죠. 저는 이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 물론 과하게는 안 써요. 하지만 통장 숫자만 보고 사는 건 의미 없더라고요. 돈은 행복하게 살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통장 잔고를 가지고 갈 순 없습니다. 현명하게 관리하되 즐길 건 즐기세요. 그게 돈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집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요즘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카톡, 뉴스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 계시죠? 이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71세 한명숙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 보고 하루 종일 카톡하고 밤엔 유튜브 봤죠. 목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잠도 안 왔어요. 그래서 하루 2시간만 쓰기로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고 훨씬 건강해졌어요. 디지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세상도 좋지만 오프라인 삶이 더 중요해요. 화면, 밖의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세요. 11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강박버리기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쉽지 않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지나치면 독립심을 넘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74세 송기남 할아버지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자식들한테 말 안 했어요. 폐 끼치기 싫어서요. 그러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들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게 도움 요청하는 게 짐이 아니라 관계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필요할 땐 도와줘라고 말하세요. 그게 서로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12과거의 영광 놓아버리기. 나 젊었을 때는, 내가 부장이었을 때는 과거의 위치나 성취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입니다. 77세 최동일 할아버지의 반성입니다. 퇴직 후 10년간 과거에 살았어요. 회사에서 부장이었던 게 자랑이었죠. 후배들 만나면 옛날 얘기만 하고 집에서도 권위를 세우려 했어요. 가족들이 힘들어했죠. 70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전 그냥 동네 할아버지일 뿐이라는 거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과거는 추억일 뿐입니다. 현재의 나를 정의하는 건 지금의 태도와 행동이에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13. 완고함 내려놓고 유연해지기. 내 고집이 소고집이라는 말. 나이 들면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집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72세 조영희 할머니는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평생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한다.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제 방식만 고집했어요. 며느리랑 맨날 싸웠죠. 그런데 70 넘어서 생각했어요. 왜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을까? 며느리 방식도 인정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삶도 풍요로워졌어요. 유연함은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집을 꺾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4.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직면하기.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피하려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79세 정상철 할아버지의 지혜입니다. 75세 때 큰 수술을 했어요. 그때 죽음을 생각했죠. 처음엔 무서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평생 잘 살았더라고요. 후회 없이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은 매일을 선물처럼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내일도 올 것처럼 준비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15.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80세 김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 10분이면 돼요.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이 텅 비워지고 지금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새 소리, 바람 소리, 햇살의 따뜻함, 이런 게 다 행복이더라고요. 복잡한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과거를 곱씹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차 한 잔, 창밖의 풍경, 가족의 미소, 이런 것들에 감사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1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비우고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도, 걱정도, 집착도, 고집도, 과거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음을 잃는 대신 지혜를 얻고, 체력을 잃는 대신 여유를 얻고, 미래를 잃는 대신 현재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공감되셨는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들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희망 연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